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질소는 과실을 크게 합니다. 그러나 나무를 약하게 만듭니다. 인산은 나무 잎과 뿌리를 자랄 때 힘을 제공합니다. 칼륨, 즉 가리는 세포벽을 단단하게 합니다. 그러나 나무가 덜 크게 됩니다. 칼슘은 연면 시비를 해야 효과적이며 저장성과 열과 예방에 관계하고, 마그네슘, 즉 고토는 광합성과 관계되어 당도를 높입니다. 비료에는 마그네슘이 1 내지 4% 수준 포함되어 있거나 혹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은 황아미노산을 만들고 과실의 색깔, 맛, 향기에 관여합니다. 황의 경우 비료에는 아예 없거나 조금 그리고 더 많은 경우가 있어서 재배자가 비료 함량 확인을 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붕소는 양분 이동에 관계하고 새순이 자라고 과실 크기와 모양을 결정합니다. 붕소의 경우 비료에는 아예 없거나 0.1 내지 0.2%가 과수용으로 활용됩니다. 비료를 농업인이 직접 선택할 때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이 이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화학 비료는 대부분 아래와 같이 공통적인 비율로 이루어져 있고 비료 성분별 함량이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질소 인산 가리가 100이라면 마그네슘 황은 10, 그리고 붕소는 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소 인산 가리 100, 마그네슘 황 10, 붕소 1로 되어 있습니다. 영양제를 만들 때에도 이 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각 양분의 함량은 작물 종류,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가감할 수 있습니다. 제조하는 농도도 경험이 많은 농가는 0.2%, 경험이 적고 약해가 걱정되는 경우에는 0.1%로 낮게 제조하여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질소 인산 가리가 약 100g 전후로 함유된다면 함께 들어있는 마그네슘과 황은 약 10g 전후이고 붕소는 약 1g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25말, 즉 500리터의 물에 혼용하여 값싸게 사용할 수 있는 만능 영양제가 있습니다. 생수병을 이용하여 20일 복비는 1kg, 황산고토는 100 내지는 200g, 그리고 가루형 미량요소 비료는 10 내지 20g으로 미리 나눠 담아 두시면 좋습니다. 3화에서 이야기한 대로 당도나 맛, 색, 향기를 좋게 하려면 황산고토를 200g 넣고 과실 크기를 크게 하려면 가루형 미량요소를 20g으로 늘려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료 성분의 기능을 잘 맞춰서 영양제를 선택하여 만들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율 틀 안에서 가감해야 합니다. 약해가 걱정되는 경우에는 0.1%, 즉 25말에 25말에 혼합 제조한 영양제 500g을 넣어서 만들면 됩니다. 칼슘의 경우 토양 흡수가 미미해서 연면 시비가 필요하지만 여기서 함께 영양제와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수확 후 감사 비료로 예비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량요소 결핍은 모래 토양이어서 쉽게 건조되어도 발생하지만 오히려 점토 함량이 많아도 결핍이 되기 쉽습니다. 퇴비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퇴비차가 효과를 잘 발휘하려면 관수시설이나 나무 사이로 기기가 잘 드나들어서 살포가 편한 과수원 환경이면 더 좋습니다. 퇴비차의 장점은 제일 먼저 돈이 적게 든다는 점입니다. 즉 올해 과수원에 100포대를 뿌려야 한다면 95포만 뿌리고 5포대를 남겨서 그걸로 퇴비차를 만들 수 있으니 별도의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잘 배워두면 계속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잘 발전시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목표 품질, 즉 색깔과 당도, 과실 크기 등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품질이 좋아서 소비자가 좋아한다는 점입니다. 즉 색깔을 좋게 하려면 황, 당도를 좋게 하려면 마그네슘,
큰 과실을 만들려면 붕소 등으로 첨가해서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의 장점은, 퇴비차의 장점은 기존 시비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참 주듯이 일정 간격으로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퇴비차는 살포하자마자 바로 나무에 흡수되기 때문에 농업인이 나무의 반응을 보면서 15일 또는 30일 간격으로 계속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화학 비료, 즉 알갱이 비료와 퇴비차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일반 화학 비료는 토양에 살포할 경우 비가 올 때라야만 비로소 식물이 흡수할 수 있지만 퇴비차는 토양이나 식물체 연면 시비를 하더라도 즉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비료 효과가 빠르게 나오게 됩니다. 퇴비차,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사용해 왔으며 현해남 교수님은 10여 년 전에 독일 학자로부터 관련 정보를 습득하였으며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 시 컴포스트 티라고 검색하면 널리 이용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퇴비차란 잘 부숙된 퇴비를 물에 우려내서 만드는 것입니다. 퇴비차를 만들다 보면 건더기가 남고 국물이 생기는데 건더기는 미생물이 분해하기 힘든 성분으로 비료 효과가 5% 미만이지만 나머지 대다수 95% 이상은 바로 이 국물에 녹아 있게 됩니다. 이 국물은 미생물이 퇴비를 먹이 삼아서 1차 먹고 소화시켜 만들어지며 물에 녹을 수 있어서 무기 성분과 아미노산, 항생물질, 밝은 물질, 휴믹상 등을 함유하게 됩니다. 즉 퇴비차는 미생물의 대사 산물을 함유하고 있으며 뿌리 발달에 매우 좋은 효과를 가지지만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나무 자람이 너무 세게 될 수 있으니까 나무 세력을 잘 관찰하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잘 만든 부숙퇴비와 유박은 흡수 속도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림에서 보듯이 퇴비는 가축분과 톱밥을 섞어서 2달 내지는 6달 정도 충분하게 부숙 과정을 거쳐서 판매용 퇴비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때 부숙 과정 중에 미생물이 증식하여 수용성 대사산물을 만들게 되고 이 부숙 퇴비를 토양에 살포하면 효과가 빨리 나오는 특성을 보입니다. 그러나 유박은 기름을 짜고 남은 것을 포대에 담은 것이기 때문에 토양에 뿌리자마자 바로 식물에 흡수되지 않고 일정 기간 미생물이 먹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비료 효과가 퇴비에 비해서 느리게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퇴비차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참고해야 할 것은 칼륨은 조직을 단단하게 하고 칼슘은 과실이 단단하게 해서 저장성을 좋게 하고 마그네슘은 강압성을 좋게 하여 과실 당도를 높이고 황은 과실의 맛, 향, 색깔을 좋게 하며 붕소는 양분의 흐름을 좋게 하여 과실의 크기와 모양을 좋게 한다는 점입니다. 관행재배와 유기재배에 맞는 자재를 선택하여 퇴비차와 잘 부합하게 섞어 만들고 나무 생육 단계별로 필요한 퇴비차로 각각 만들어 살포하면 좋습니다. 퇴비차는 1960년대 화학비료가 나오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널리 이용되어 오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날엔 외국에서 과소는 물론 가정정원 관리에까지 폭넓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많은 사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요? 퇴비차는 물 1톤에 3포 내지는 9포대의 퇴비를 넣되 포대 퇴비는 구입 후 6개월이 지난 상태로 잘 부숙된 것이라야 합니다. 여기서 앞서 말한 대로 비료 성분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자재를 섞어서 다른 통으로 각 성분에 맞도록 퇴비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포 생성 장치를 넣는 것은 빨리 퇴비차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서 10일 이상 반응을 시키면 간장 색깔의 퇴비차가 완성됩니다. 기포 생성 장치가 없으면 그냥 매일 저어줘서 완전하게 간장 색깔이 나오면 다른 용기에 따라 두면 여기에서 물을 섞으면 섞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용기에 따라 두면서 물을 섞지 말아야 합니다. 완전하게 간장 색깔이 나오게 되면
다른 용기에 따라 두고 3년까지 두고두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퇴비차를 사용하는 농도는 옅은 아메리카노 커피 색깔 또는 식당에서 제공되는 옅은 보리차 색깔이 좋은데, 일반적으로 희석 농도는 300에서 500배로 물에 섞는 수준이 됩니다. 퇴비차를 주는 방식은 관주하는 것, 그러니까 토양에 딱 끼얹어 주는 방식하고 잎에 뿌려주는 연면 시비 방식이 있습니다. 관주하기는 토양에 물을 주듯이 끼얹어 주는 방식이고, 연면 살포에 비해서 관주하기를 기본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면 살포는 나무 세력이 나쁠 때나 기상 여건상 수분이나 양분 흡수가 어려울 때 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며, 빠르게 살포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면 살포는 과실에 얼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살포 후 만들어진 강압성 산물이 뿌리 부위로 재분배가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토양 시비를 하지 않은 채 연면 살포를 중심으로 양분을 공급하게 되면 지하부 뿌리 세력이 점차 떨어져서 과실 생산력이 나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관주 처리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나무 자람 상태를 확인하여 재배 목적에 따라서 당을 높이거나 크기 그리고 맛이나 색깔을 잘 내고 싶으면 거기에 맞게끔 각각 다른 퇴비차를 제공해야 합니다. 퇴비차는 반드시 완숙 퇴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포대 퇴비는 완전하게 완숙시킬 경우 포대당 단가가 1만 원을 상회할 만큼 고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판매되는 퇴비가 대부분 숙성되지 않는 저렴한 상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퇴비를 구입하여 퇴비차를 만들 경우 대부분 구입 후 6개월 이상 후숙 과정을 지난 후라야 사용하면 좋습니다. 실제 냄새를 맡았을 때 신 냄새가 나거나 심하게 고기 썩은 냄새가 나면 안 되고 흙 냄새가 나야 좋습니다. 가축분과 톱밥을 섞어서 퇴비가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대사산물, 특히 55도에서 80도씨 고온기에는 휴믹산 등 온갖 좋은 성분들이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고온기에는 병원균이 죽게 되고 점차 숙성이 되면 병원균을 견제할 만한 좋은 미생물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는 퇴비가 숙성 기간이 짧은 까닭에 구입하고서 충분하게 숙성시키는 시간, 즉 6달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완숙 퇴비는 좋은 미생물의 창고라 할 수 있습니다. 퇴비차를 만드는 과정은 물로 우려내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효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가수 재배에 있어서 감사 비료로 수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퇴비차를 잘 사용하기도 합니다. 25말 500리터로 희석한 퇴비차에 21, 17, 17 복비 1kg을 잘 섞고 그 다음날 관주를 해주는 것입니다. 관주는 일반적으로 고속 분무기의 아래쪽으로 물을 뿌릴 수 있도록 장치를 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퇴비차를 만들기 위해서 동일한 원리를 이용해서 여러 작물별로 사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참외, 그리고 시설 채소, 그리고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